힘붓고 자세를 좀 더 낮춰봐요. 정말 간지럽다고요. 그날은 그냥 가족 나들이인 줄 알았다. 나는 남편과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간 아들 대신 친구를 데리고 온 며느리와 함께 야외 수영장에 놀러 가게 되었다. 다 같이 한 돗자리에 자리를 잡아 짐을 꺼내 놓으니 너나 할 것 없이 짐들이 다소 섞여 있었다. 남편의 수영 가방에서 대신 수경을 꺼내 주려고 한순간이었다. 내 손에 잡힌 건 수경이 아니라 젊은 취향에 젖은 여자 속옷이었다. 그 순간 공기가 이상하게 멎는 느낌이 들었다. 물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지고 손끝에 닿은 축축한 감촉만 선명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남편 영호가 나를 보고 있었다. 놀란 얼굴은 아니었다. 당황은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아주 잠깐 스치는 짜증이었다. 왜 하필 지금이라는 표정. 나는 그 눈빛을 평생 보아왔다. 잘못을 들킨 사람이 먼저 화를 내는 그 표정 말이다. 어머, 그거 제 건가 봐요. 내 옆에서 며느리 지연의 친구 서윤이 가볍게 웃으며 다가왔다. 서윤은 속옷을 너무 자연스럽게 집어갔다. 마치 수건이 섞인 것처럼, 튜브가 바뀐 것처럼.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비닐봉투에 넣었다.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했다. 민망해할 법도 한데 민망함이 없었다. 오전에도 아버님이랑 실내 수영장에 다녀왔는데 부끄럽게 이게 섞였나 봐요. 하며 웃었다. 며느리 지연을 봤다. 지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건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지연은 속옷이 왜 여기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그 표정이 나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내 안의 소리를 꾹 눌렀다. 여기서 소리를 내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다. 나이든 여자가 괜히 예민하게 군다는 말을 듣기 쉬운 자리가 있다. 그날이 그런 자리였다. 물놀이 하니까 별일이 다 있네. 나는 웃는 척하며 말끝을 흘렸다. 손을 털고 아무 일 없는 척하며 물병을 꺼냈다. 서윤은 내 반응을 살피듯 눈만 깜빡이고는 금세 웃음을 되찾았다. 영호는 시선을 피했다. 그간 남편의 묘한 행적들이 이해가 갈 듯했다. 원래 우리 부부는 수영을 취미라고 부르기 민망할 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다. 주말마다 자유수영을 했고 평일 저녁엔 퇴근하자마자 강습을 받았다. 수영은 우리 부부의 루틴이자 자존심이었다. 남편은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졌다. 집에서는 무뚝뚝한데 수영장에서는 자세를 봐주고 장비를 추천하고 코칭도 해준다. 나는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이 갔다. 저 사람은 적어도 운동만은 반듯하게 한다는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며느리 지연이 수영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부터였다. 지연 옆에는 늘 서윤이 붙어 있었다. 남편이 살던 곳으로 시집 온 지연은 동네에 친구 하나 없었는데 마침 이사 온 서윤은 지연에게 소중하고 유일한 말동무이자 친구였다. 서윤은 최근 이 동네로 이사와 필라테스 학원을 오픈했다고 했다.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 수영장 로비에서 서윤은 처음 보는 사람과도 금세 말을 섞었다. 수영하시는 분들은 코어가 진짜 중요해요. 어깨 말리면 자유형이 답답하거든요. 저희 필라테스 학원에도 한번 와보세요. 이런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렀다. 처음에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의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 영호가 지연이 아니라 서윤 쪽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가르쳐 준다는 명분 아래 손이 오래 머무는 장면이 생겼다. 물속에서 자세를 잡아준다며 허리 쪽을 받쳐주고 발차기를 교정한다며 다리를 끌어주고 물 밖에서는 스트레칭을 봐준다며 어깨를 눌러준다. 그 모든 것은 설명 가능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설명 가능한 일들이 반복되면 그건 설명이 아니라 패턴이 된다. 나는 그날의 젖은 속옷을 패턴의 시작으로 지금까지 남편의 행동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려고 했다. 그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지연의 목소리는 작고 빨랐다. 숨을 참고 말하는 목소리였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아버님이랑 서연이가 좀 이상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그 말에서 지연의 죄책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나는 그때 지연을 탓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지연을 탓하면 결국 서윤이 원하는 그림이 된다. 지연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고 그 약점은 누군가에게 먹잇감이 된다. 지연아, 앞으로 그냥 날 도와줘. 이제부터는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숨기지 말아라. 나는 그렇게만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결심했다. 오늘부터는 모르는 척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끝까지 보겠다고. 다음 주말 속옷 사건은 깨끗이 잊은 듯이. 영호는 또 수영장 가서 애들 자세 좀 봐주고 올 테니 당신은 혼자 하고 와.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예전에는 늘 같이 가던 자유수영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혼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 말을 그냥 넘기는 척했다. 수영장에서는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면 끝이다. 사람들은 물안경을 쓰고 있지만 남의 표정은 더 잘 본다. 그래서 나는 웃는 얼굴로 수영장에 갔다. 레인 끝에서 보니 영호는 지연과 서윤을 번갈아 봐주고 있었다. 처음엔 정말 코치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역시 서윤 쪽으로 몸이 기울어져 있었다. 서윤이 어깨가 자꾸 올라가요라고 말하면 영호는 물속에서 서윤의 어깨를 눌러주며 가까이 붙었다. 힘을 빼야 앞으로 나가는 거야. 영호의 목소리는 원래보다 부드러웠다. 물 밖으로 나오자 서윤이 영호에게 다가갔다. 서윤은 마치 진료라도 보듯 영호의 어깨선을 훑어보더니 아버님, 어깨가 말려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손바닥으로 영호의 등과 어깨를 눌렀다. 그 손길이 너무 거리낌이 없었다. 영호는 웃으며 역시 원장은 다른 애라고 했다. 서윤도 웃었다. 그 웃음은 고마움이 아니라 확신 같았다. 사람을 읽고 사람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웃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봤다. 속이 울렁거렸다. 그렇다고 당장 끊어낼 수는 없었다. 지연이는 날 도와준다고 했지만 며느리의 친구 관계를 일순간의 감정으로 단순하게 흔들 순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관찰하기로 했다. 분류는 감정으로 잡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잡는 것이다. 습관은 결국 어딘가에 흔적을 남긴다. 그날 이후 영호는 평일 저녁 강습이 끝나고도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다.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혼자 웃고 다시 무표정해졌다. 내가 가까이 가면 화면을 뒤집었다. 수영 모임 단톡이야 라는 말이 입에 붙었다. 이상하게 단톡인데 유난히 늦은 밤에도 울렸다. 얼핏 본 휴대폰엔 사진이 도착했다는 카톡 알림이 떠 있었다. 단톡은 원래 그렇게 늦게까지 개인 사진을 보내지 않는다. 나는 사진이라는 단어에 멈칫했다. 이미 내 머릿속에는 야외 수영장에서 본 젖은 속옷이 들어 있었다. 며느리 지연도 친구 서윤을 향한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지연은 서윤과 수영도 같이 다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윤이 약속을 바꾸기 시작했다. 오늘은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너는 조금 늦어도 돼. 아버님이 먼저 봐주신대. 이런 말들. 지연은 그때마다 속으로 불편했지만 친구와 시아버지를 의심하는 게 스스로 무서워 넘어갔다고 했다. 서영과 남편의 수상한 수영장 동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잦아졌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지만 나는 어느 날부터 수영장에 가는 게 싫어졌다. 가장 행복해했던 취미를 포기한 내 상태를 눈치챈 지연이가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연이 어느 날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저도 이상한 걸 몰랐던 게 아닌데 괜히 제가 예민한 줄 알았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아니랬어요. 뭔가 허탈했다. 나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며 지연에게 물었다. 대체 걔는 왜 그렇게 수영장에 집착하는 거니? 왜 그러는 걸까? 라고.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잘은 모르겠지만 필라테스 학원 오픈했잖아요. 회원 모집하려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대답을 들으며 한 가지를 떠올렸다. 회원 모집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돈이 있는 사람은 눈에 띈다. 서윤은 사람을 보는 눈이 빠른 사람이다. 영호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형편인지, 어느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결제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서윤이 못 볼 리 없다. 내가 확신을 갖게 된 사건은 의외로 단순했다. 영호가 어느 날 새 수영복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원래 영호는 새 장비를 사면 집에서부터 으쓱댄다. 그런데 그날은 봉투를 조심히 숨기듯 들고 있었다. 당신 수영복 샀어? 내가 가볍게 물었다. 아, 지연이 친구 서연이 대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길래. 응원 겸. 영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빨리 화제를 돌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영호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봉투 속 영수증을 슬쩍 봤다. 여러 벌의 수영복과 수영용품들. 금액이 꽤 컸다. 응원 겸이라는 말이 그 돈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선물은 호이라는 옷을 입고 마음의 문을 연다. 며칠 뒤 식탁 위에 놓인 영호의 휴대폰이 잠깐 울렸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사진 미리 보기가 스쳤다. 젖은 머리, 물안경 자국, 그리고 수영복 끈. 얼굴은 반쯤 잘려 있었지만 누군지 확인하기엔 충분했다. 수영복과 사진이 한 장면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내 목이 바짝 말랐다.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야외 수영장에서 손에 닿던 젖은 속옷의 감촉이 다시 올라왔다. 역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했다. 수영 가방을 매는 손이 가벼웠다. 애들 레슨 좀 봐주고 올게. 라는 말도 습관처럼 흘렸다. 나는 다녀와라고만 했다. 그리고 영호가 나간 지 10분쯤 뒤 나도 집을 나섰다.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했다. 이미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확인하러 갈 때 드는 차분함이었다. 수영장 로비에서 나는 멀찍이 서 있었다. 영호가 들어왔고 잠시 뒤 서윤이 나타났다. 서윤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영호 쪽으로 다가갔다. 둘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다. 지연이 없는 자리는 너무 명확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든 빈자리 같았다. 레인 안에서 영호는 서윤을 봐줬다. 처음엔 손끝으로 물살을 가르며 설명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영호의 손이 서윤의 허리 가까이에 머물렀다. 여기 힘들어가면 몸이 가라앉는다는 말과 함께였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물속에서 웃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는 보인다. 서윤은 가까이 붙었다. 영호도 물러나지 않았다. 수영이 끝나고 샤워실로 향하는 길 서윤이 영호의 팔꿈치 쪽을 툭 건드렸다. 아버님, 오늘은 진짜 느낌 좋아요. 그 한마디가 너무 사적이었다. 운동 얘기라고 해도 그 호칭과 그 톤이 문제였다. 영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속이 내려앉았다. 나에게는 잘 안 보여주던 얼굴이었다. 결정적인 장면은 로비 거울 앞에서 나왔다. 서윤이 휴대폰을 꺼냈고 영호가 옆으로 붙었다. 물안경 자국이 남은 얼굴 둘이 거울 앞에서 가까이 붙어 화면을 들여다봤다. 단체 사진이 아니었다. 둘만의 사진이었다. 서윤이 여기서 우리 사진 한 장만이라고 낮게 웃는 게 보였다. 서연은 영호의 어깨에 살짝 기댔고 영호는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내어주며 서연의 허리를 손으로 감았다. 그 거리감이 부부보다 더 가까워 보였다. 나는 그 장면을 끝까지 보고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그러면 서윤에게 유리해진다. 서윤은 피해자 코스를 탈 수 있다. 나는 운동 배우는 입장인데 어머니가 오해하셨다는 말 한마디면 내가 이상한 여자가 된다. 그래서 나는 그냥 돌아섰다. 마음속에 기록만 남겼다. 둘만 왔다. 둘만 찍었다. 둘만 웃었다. 집에 돌아오니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물 한 잔을 마셨다. 지연은 내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차렸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 확인하셨어요? 진짜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얇게 갈라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더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아, 어머니 이제서야 생각이 나는데 서윤이 저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돈 있는 사람은 놓치면 안 된다고요. 농담처럼. 근데 그때 저도 웃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요. 지연은 울었다. 지연의 울음은 친구를 잃을까봐 울던 울음이 아니었다. 나를 엄마처럼 따르던 지연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에게 미안하고 자신의 새로운 가정을 파탄낸 친구에게 증오를 담은. 나는 그 울음을 보며 마음이 한쪽으로 단단해졌다. 이건 지연과 내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일이다. 그날 밤 영호가 집에 들어왔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수영을 하고 오면 늘 그렇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더 가벼웠다. 오늘 애들 많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애들이라는 단어가 거슬렸다. 지연도 없었고 애들은 둘이 아니었다.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이 입에 붙으면 사람은 더 빠르게 무너진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소리치지 않는 대신 기록을 시작했다.
수영장 입장 시간대 영호의 카드 결제 그리고 무엇보다 수영복 선물이 어떤 형태로 서윤에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했다. 며칠 뒤 또 사진 알림이 왔다. 이번에는 화면을 보지 않으려 해도 눈이 갔다. 수영복 거울샷이었다. 사주신 수영복 입어봤어요. 어때요? 너무 야하진 않죠? 라는 문장이 짧게 보였다. 그리고 이번에 필라테스 오픈 큰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내용이 곧바로 이어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서윤의 목적은 단순히 연애가 아니다. 서윤은 돈을 본다.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람을 잡고 유리한 쪽으로 기울인다. 필라테스 학원을 오픈한 사람은 계산이 빠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사랑이라고 포장하지만 끝은 계산서로 나온다. 서윤이 필라테스 학원 오픈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다. 수영장 로비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서윤은 웃으며 말했다. 오픈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인테리어 하다 보니 끝이 없더라고요. 그 말은 동정심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누군가의 지갑을 떠보는 말이기도 하다. 영호는 그런 말에 약했다. 도와주는 남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특히 누군가가 아버님 덕분이에요 라고 말해주면 더 그렇다. 영호의 결제 내역에는 어느 날부터 필라테스가 섞이기 시작했다. 이용권 결제인지 홍보물 결제인지 카페 결제인지 형태는 다양했지만 반복됐다. 나는 그걸 보며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라고 해도 즐거운 웃음이 아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휘둘리는지에 대한 허탈한 웃음이다. 지연은 점점 서윤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서윤은 그걸 눈치채자 더 교묘해졌다. 지연에게는 너 없으면 나 힘들어라고 붙잡고 영호에게는 아버님이 계셔서 든든해요라고 붙잡았다. 두 줄을 동시에 잡는 방식이다. 영호는 인정받는 남자가 되고 싶었다. 서윤은 그 약점을 정확히 누르고 있었다. 불륜의 수위는 그런 방식으로 올라간다. 처음은 지도라는 명목이었지만 스킨십은 진해졌고 다음은 선물이며 마지막은 사진이다. 사진은 아주 위험하다. 사진은 둘만의 세계를 만든다. 누가 봐도 운동 인증이라 우길 수 있지만 사진을 주고받는 순간 이미 둘만의 비밀이 생긴다. 어느 날 지연이 서윤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보여줬다. 짧은 문장이었다. 이 수영복은 아버님이 사주셨는데 어때 예쁘지? 지연은 그 문장을 읽고 얼굴이 굳었다. 지연이 말했다. 어머니 가만두실 거예요? 나는 지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친구가 아니라 사냥꾼이다.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나는 삼켰다. 지연이가 나에게 더 미안해할까봐. 나는 서윤이 보내는 사진의 배경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담기 시작했다. 수영장 로비 거울 특정 레인의 번호 안내문 위치. 들으면 사소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언제 어디서 둘이 있었는지를 증명한다. 영호는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 죄를 지우지 않는 사람은 있다. 들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죄를 덮는다. 그리고 어느 주말 영호는 또 오늘은 서윤이만 봐주고 올게. 라는 말을 거의 입에 올릴 뻔했다. 급히 말을 고쳐 애들 레슨이라고 했다. 애들이란 말이 이제는 거짓말을 가리는 베일이 됐다. 나는 그 베일을 걷어내기로 했다. 불륜이 진해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침대에서가 아니다. 그런 장면을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선을 넘는 순간을 안다. 선은 작은 터치에서, 작은 약속에서, 작은 비밀에서 무너진다. 영호와 서윤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 있었다. 수영장에서는 지도라는 명목으로 몸이 닿았다. 물속에서 허리를 받쳐주고 어깨를 누르고 손목을 잡아주는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겐 훈련이지만 누군가에겐 핑계가 된다. 서윤은 그 핑계를 너무 잘 썼다. 아버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라고 일부러 약한 척하며 다가오고 영호는 내가 잡아줄게라고 말하며 더 가까이 들어간다. 그렇게 거리는 줄어든다. 물 밖에서는 더 노골적이었다. 서윤은 스트레칭을 봐준다며 영호의 등 뒤에 서서 손으로 어깨를 눌렀다. 손이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느렸다. 지나가야 할 곳에서 멈추는 손길이 있었다. 영호는 그걸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하게 받아들였다. 편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이미 관계다. 나는 또 한 번 확인하러 갔다. 이번에는 지연과 약속했다. 둘이 따로 수영장에 가는 날 나는 로비에서 멀찍이 기다렸다. 그날 영호는 서윤과 함께 들어왔다. 둘은 누가 봐도 한 팀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호흡이 있었다. 서로의 짐을 봐주고 서로가 마셨던 물을 건네고 시선을 맞추며 웃는다.
서로의 몸을 만지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부부가 오래돼서 사라진 동작들이 그 둘 사이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 있었다. 수영이 끝난 뒤 주차장 쪽에서 서윤이 영호의 팔을 잡았다. 그건 넘어질까봐 잡는 손이 아니었다. 붙잡는 손이었다. 영호는 손을 떼지 않았다. 오히려 잠깐 서윤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순간 나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내가 더 이상 부부라는 이름으로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연에게 그 장면을 말하자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연은 내게 서윤과의 마지막 대화를 털어놨다. 어머니 서윤이가 그러더라고요. 나 이번 달만 잘 버티면 큰 손 잡는다고요. 지연은 그 말을 흉내내는 순간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지연을 안고 우리는 서로 토닥였다. 그날 밤 영호와 나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이미 다른 세계에 있었다. 영호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나는 영호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 확인한 상태였다. 이 사이에 말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말 대신 정리를 택했다. 내가 가진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어야 했다. 그리고 사실은 수영장 커뮤니티에서 가장 빠르게 퍼진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서윤이 수영장에 온 목적이 회원 모집이었다면 그 수영장이 결국 서윤을 무너뜨릴 무대가 되기도 쉽다. 나는 아기로 소문을 낼 생각은 없었다. 다만 내가 보고 들은 사실들이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는 걸 느꼈다. 사우나에서 나오는 공기, 로비에서 스치는 눈빛, 갑자기 멈추는 대화들. 사람들은 다 알고도 모르는 척한다. 누군가가 정확히 말해주기 전까진. 그 정확히가 곧 필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나는 마지막 퍼즐을 기다렸다. 서윤이 영호에게서 돈을 더 끌어내려는 순간,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계산하는 사람은 늘 한 번 더 간다. 더 가져가려다 넘어진다.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갑자기 왔다. 영호의 카드 내역에서 큰 금액이 한 번에 찍혔다. 필라테스 학원 관련 결제였다. 장비인지 렌탈인지 명목은 여러 개로 분리돼 있었지만 합치면 충분히 큰 돈이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서윤이 회원 모집이 아니라 내연남을 잡았다는 확신이다. 영호는 이미 서윤의 오픈 비용을 덜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 확실한 증거가 생길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영호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쓸데없이 밝았다. 영호는 나에게 서연을 며느리의 친구라는 명목으로 딸 같이 대하는 척했다. 마침 학원 오픈 준비를 도와주기로 했다며 잠깐만 들렀다 오겠다고 했다. 간판 전선이랑 스피커 연결 같은 건 남자 손이 필요하대라는 말을 덧붙였다. 듣기엔 그럴듯했다. 그래서 더 불길했다. 분류는 늘 그럴듯한 일 뒤에 숨어 들어온다. 지연은 저녁 내내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손끝이 계속 떨렸다. 결국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오늘 증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단한 척했지만 안쪽이 흔들리고 있었다. 대신 겉옷을 챙기며 말했다. 그럼 오늘 확실히 하자. 학원은 상가 2층 끝에 있었다. 늦은 시간이라 복도 불빛이 희미했고 문틈으로만 하얀 조명이 새어나왔다. 오픈 준비로 야근을 하나보다 싶을 정도로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내부에서는 웃음소리가 났다. 작업하는 사람들의 웃음이 아니라 들뜬 사람들의 웃음이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안쪽에서 또 웃음이 터졌다. 지연이 숨을 삼켰고 나는 손을 멈추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먼저 보인 건 서윤의 뒷모습이었다. 머리를 대충 묶고 몸에 붙는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수영장에서는 늘 원장님처럼 단정했는데 그날은 집 안처럼 편안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영호가 서 있었다. 너무 가까이. 전문가가 회원을 지도하는 거리와는 전혀 다른 거리였다. 영호의 손이 서윤의 허리 쪽에 얹혀 있었다. 누가 봐도 자세 교정이 아니었다. 손이 머무는 위치도 힘의 방향도 무엇보다 서윤이 그 손을 피하지 않는 표정도 그렇다. 서윤이 몸을 살짝 뒤로 기대는 순간 영호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다음 장면은 눈으로 보는 순간 마음이 먼저 알아차렸다. 둘의 입술이 붙었다. 짧지 않았다. 서로 확인하듯 익숙하듯 당연하듯 이어졌다. 나는 그 순간 귀가 뜨거워졌다. 눈앞이 아니라 내 안쪽이 타는 느낌이었다. 지연이 내 팔을 움켜쥐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뼈가 아플 정도였다. 지연은 소리를 내지 못했다.
대신 숨이 새었다. 아주 작은 숨소리. 그 숨소리가 더 비참했다. 내가 모르는 척했던 시간이 한꺼번에 지연의 목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문을 확 열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다시 오해를 만들 수 있다. 실수였다, 순간이었다, 기댄 거였다 같은 말들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켜고 소리 없이 녹화를 눌렀다. 문틈 사이로 충분히 들어왔다. 둘이 얼굴을 떼는 장면, 영호가 서윤의 손을 잡고 웃는 장면까지.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의 여지가 없었다. 둘이 떨어진 뒤 서윤이 낮게 웃으며 말했다. 수영장에서는 조심해야죠. 영호도 웃었다. 그러니까 여기로 온 거잖아. 그 대화는 짧았고 더럽게 선명했다.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이미 잘못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로 왔다는 말은 이미 의도가 있다는 뜻이다.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내 속에서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 지연이 나의 표정을 살폈다. 나는 지연의 손을 잡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 울면 안 된다. 울면 그들에게 시간만 준다. 우리는 그대로 뒤로 물러났다. 문고리를 건드리지도 않았다. 들키지 않게 조용히. 현장을 본 사람들의 걸음은 오히려 더 조용해진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너무 조용했다. 지연이는 마음이 여리다. 나 대신 계속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다. 영호는 아직도 학원에 있었다. 나는 운전석 앞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젖은 속옷은 시작이었다. 선물과 사진은 과정이었다. 그리고 방금 본 건 결론이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움직일 차례다. 나는 지연에게 말했다. 이제 다 끝났다. 그 사람들은 늘 약한 쪽을 악력으로 만든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마. 지연은 나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날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영장 사우나 쪽으로 일부러 갔다. 평소엔 잘 가지 않는 곳이었다. 사우나는 수영장 커뮤니티의 심장이다. 말이 돌고 눈빛이 돌고 결론이 만들어진다. 나는 거기서 내가 할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말을 확인하려 했다. 예상대로였다. 그 젊은 원장님 요즘 연수반 아버님이 맨날 챙겨주신다며? 같은 말이 들렸다. 누군가 필라테스 오픈했다던데 홍보 열심히 하네라고 했다. 웃음 섞인 말들이었다. 이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에서도. 가십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둘의 사이였다. 하지만 그 가벼운 가십 얘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누군가가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다. 어우, 거기 실제로도 끈적끈적하던데? 그 말 뒤로 공기가 순간 굳었다. 사람들은 웃음을 거두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누군가가 무슨 소리야, 자세히 좀 얘기해봐 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게 이 동네의 방식이다. 확신이 없어도 느낌은 공유된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았다. 내가 먼저 큰 소리를 내면 내가 판을 뒤집어 쓴다. 나는 그냥 한마디만 흘렸다. 아주 담백하게. 그 말 사실이에요. 그 한마디는 칼처럼 날카롭지 않아서 더 멀리 간다. 사람들은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각자 자기 목격담을 덧붙이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소문은 이야기가 아니라 합의가 된다. 며칠 뒤 수영장 게시판에 붙어 있던 서윤의 학원 홍보물 전단이 사라졌다. 누가 떼었는지 모른다. 관리자가 뗐을 수도 있고 누군가 불편해서 뗐을 수도 있다. 어쨌든 결과는 같다. 이 공간이 서윤을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지연에게도 변화가 왔다. 지연은 서윤의 학원 단톡방에서 오픈 이벤트 예약 취소가 줄줄이 올라오는 걸 봤다고 했다. 이번 주 예약 취소요. 다음 주는 일정 미뤄요. 처음엔 단순한 변동 같지만 그게 쌓이면 공포가 된다. 특히 오픈 초반에는 더 그렇다. 서윤은 결국 나에게 연락을 했다. 처음엔 지연을 통해 우회하려다 안 되자 나한테 직접 왔다고 했다. 지연이 보여준 메시지는 간단했다. 어머니, 오해가 있어요.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오해라는 단어가 웃겼다. 오해는 사실이 없을 때 쓰는 말이다. 하지만 서윤은 사실 위에 오해를 덮는 사람이다. 나는 만나지 않았다. 만나서 울고불고 하게 만들면 서윤은 또 피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는 그걸 원치 않았다.
내가 원하는 건 눈물의 화해가 아니다. 관계의 정리다. 그리고 정리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 수영장 커뮤니티는 빠르다. 소문은 물보다 빠르다. 서윤이 발을 디딘 물은 이제 서윤을 밀어내고 있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쳤다. 시간대를 바꿔 수영장에 나오려 했고 사우나 대신 바로 샤워하고 나가려 했다. 로비에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들은 대놓고 욕하지 않는다. 대신 피한다. 피하는 게 더 무섭다. 그 피함 속에서 평판은 서서히 숨이 끊긴다. 학원도 마찬가지였다. 수영장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동네 단톡으로 넘어갔다. 그 원장 조심 같은 짧은 문장들이 오갔다. 누가 처음 던졌는지 모르는 말들이 서로의 불안을 먹고 자랐다. 오픈 이벤트는 힘이 빠졌고 소개할인은 소개가 끊기면서 의미가 없어졌다. 서윤이 수영장에 온 목적이 회원 모집이었다면 그 수영장이 서윤에게 회원 이탈을 안겨준 셈이다. 영호는 늦게야 사태를 알아차렸다. 어느 날 영호가 집에 들어오자 얼굴이 굳어 있었다. 목소리도 달랐다. 당신 무슨 말을 하고 다닌 거야? 영호의 질문에는 반성이 없었다. 두려움만 있었다. 체면이 무너지는 두려움. 나는 그걸 듣는 순간 마음이 식었다. 나를 잃는 두려움이 아니라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이라서다. 나는 큰 소리 낸 적 없어. 나는 담백하게 말했다. 남들도 다 본 게 있으니 사람들이 알아서 연결한 거야. 영호는 말문이 막힌 얼굴로 서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영호가 얼마나 멀리 가 있었는지 다시 느껴졌다. 사람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때보다 남이 알아챘을 때 더 괴로워한다. 영호는 딱 그 상태였다. 며칠 뒤 지연이 내게 말했다. 서윤이 울면서 전화를 해왔다고 했다. 너희 때문에 학원 망하게 생겼다는 말과 오해였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말을 번갈아 했다고 한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떨었고 결국 학원에서 영호와의 미래 장면을 보내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 오해라고 하면 진짜 오해가 되는 줄 알아? 이 영상을 수영장에 안 퍼뜨린 걸 우리 어머니랑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이게 그나마 너랑 친구였던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친구를 잊는 울음이 아니라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이용한 사람이었다는 깨달음의 울음이었다. 나는 지연의 울음을 받았다. 그리고 지연에게는 마지막으로 단 하나만 당부했다. 너는 너를 탓하지 마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도 피해자였다. 마음이 약했던 게 약점이었고 그 때문에 끊지 못했을 뿐이다. 그걸 서윤이 이용했다. 서윤은 결국 수영장에서 사라졌다. 학원도 문을 닫았다는 말이 들렸다. 완전히 폐업인지 다른 동네로 옮긴 건지 정확히는 몰랐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였다. 서윤이 원래 수영장에서 얻고자 했던 관계와 신뢰가 수영장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수영장은 작은 사회다. 작은 사회는 잔인할 만큼 빠르게 판단한다. 영호와 나는 결국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거창한 이혼 소동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거리두기였다. 영호는 무릎 꿇고 매달리지도 않았고 나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저 서로가 알고 있었다. 같은 물에서 더 이상 함께 숨쉬기 어렵다는 것을. 신뢰가 깨진 사람과는 수영도 같이 못한다. 같은 박자로 숨쉬는 일이 가장 어려워진다. 지금 나는 다른 시간대, 다른 수영장에서 자유수영을 한다. 혼자다. 이상하게도 혼자가 편하다. 물에 들어가면 몸은 가벼워지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그때 나는 생각한다. 그날의 젖은 속옷은 사건이 아니라 증거였다고. 이미 벌어진 일이 내 손에 쥐어진 순간이었다고. 물은 금방 마른다. 수영복도 수건도 돗자리도 마른다. 하지만 소문은 마르지 않는다. 소문이 무서운 건 대단한 거짓말이라서가 아니다. 조각난 사실들이 모여 하나의 진실이 되기 때문이다. 서윤은 그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아니 알았어도 자신만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계산하는 사람들은 종종 마지막 계산에서 무너진다. 나는 이제 숨을 참는 법이 아니라 숨을 놓는 법을 배운다. 참아야 할 것과 참으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다시 물속을 가르며 생각한다. 가장 깨끗한 물에서도 사람 마음은 흐려질 수 있다. 하지만 흐려진 물은 언젠가 드러난다. 물은 결국 다 보여준다.